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승훈입니다. 양제츠 중국 정치국원이 1박 2일의 방한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분석과 평가가 나오면서 설왕설래 국면에 놓여 있는데요. 그럼 중국은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에 대해서 중국 당국자들과 바로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된 그 반응을요, Q&A, 제가 묻고 중국 당국자들이 답하는 Q&A 형식으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은 이번에 양제츠 정치국원을 왜 한국으로 보냈나? 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은요, 양제츠 정치국원이 가지는 위상을 제대로 봐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양제츠는 중국 외교에서 최고위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보고 판단한 것을 바로 시진핑 주석에게 직보를 하고 시진핑 주석이 판단을 내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을 한국으로 전격 보냈다는 것은 중국은 한국에게 매우 명확한 사인, 시그널, 그리고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이죠. 어떤? 중국은 그만큼 한국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자주파로 주요 포스트를 교체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남북관계 개선을 더 중시할 것이고 매진해 나갈 것이다 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도 그것을 충분히 잘 서포트할 그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고 준비도 되어 있다 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것이죠. 사실 중국의 이와 같은 자세는요, 미중 패권 대립이 격화되는 그 국면에서 봐야 될 것입니다. 싫건 좋건 중국은요, 당연히 중국의 입장에 서면요, 미중 관계의 일환 속에서 우리 한국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격화 대립 국면에서 한국이 중국을 더 멀리하고 미국 쪽으로 더 가까이 가면 자기들에게도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그 한국을 더 품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 즉 미국이 만들고 있는 반중 전선에 한국이 적극 가담하지 못하도록 손을 쓰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 그래서 양제츠 의원이라는 비중 있는 인물을 전격 방한시켰다는 것, 우리는 그런 식으로 잘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은 한국에 그 정도까지 하면서 바라는 것은 도대체 뭐야? 한국이 미중 대립 국면에서 중국을 지지하는 걸 바라는 건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답은요, 아이고, 언감생신, 중국이 그렇게까지 바라지도 않는다. 사실 좋은 관계라는 것은 상대방이 처해 있는 현실을 고려해서 상대방이 취하기 쉽지 않은 것을 요청하는 것은, 그것은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지 않은가. 중국은 한국의 입장을 잘 안다. 한미동맹도 있고 한국과의 관계 속에서 한국이 다소 좀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는 것도 잘 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을 지지하라고 요청한다면 한국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다만 중국이 한국에 바라는 것은 한국이 좀 더 유연한 외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과거처럼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서, 혹은 미국에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알아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즉 오로지 미국 일변도의 외교를 이제는 좀 하지 않고 중국도 좀 봐주고 중국에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중국은 바라는 것이다 라고 들려주었습니다. 그 다음 질문. 자, 청와대 서면 브리핑에서는 연내 방한이라는 표현이 나오질 않았는데, 이로 인해서 한국에서는, 일각에서는 이번 방한에 별로 성과가 없었다라고 비평을 한다. 이것에 대해서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 만약에 성과가 별로 없고 만족스럽지 못했더라면은, 예를 들면은 양제츠 위원이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조기 방중을 초청했겠는가? 또한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우선적으로 방문할 나라는 한국입니다 라고 했겠는가? 만약에 중국이 이와 같은 되지도 않을 공수표를 남발한다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양제츠 의원이 이번에 한국에 왜 왔는가? 다른 말로 하면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구애이지 않는가? 구애.
중국하고도 좀 더 잘 보내달라라는 한국에 구애하기 위해서 양재츠라는 거물을 보냈는데 구애하는 자세가 중국을 지지해 이렇게 저렇게 협박하듯이 하는 것이 구애하는 자세일까? 그건 말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다가 한국이 발끈해가지고 미국 쪽으로 더 다가가게 된다면 중국은 더 국익상 안 좋게 될 텐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건 말도 되지 않는다 라고 황당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는요. 자, 그렇다면 연내 방한도 가능한 것인가?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는요. 그것은 지금부터 한중 양국이 하기 나름이다. 중국이 해야 할 것은 중국이 하고 한국이 해야 할 것은 한국이 해야 되는데 한국이 해야 할 것과 관련돼서 먼저 불행히도 한국이 코로나19가 갑자기 확산되게 되었다. 이 코로나19도 한국이 잘 대처해 주길 바라고 다음으로 한국의 그 자세 변화가 중국으로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즉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사실 우 교수랑 자기들은 직접적으로 계속 교류를 해왔기 때문에 우 교수는 잘 알지 않는가. 중국은 일관되게 시진핑 주석의 조기 방안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한국이 그 미국 위주로 해오다가 여러 번 방안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는가. 예를 들면은 올해 8월 24일 날 한중 수교 28주년 기념 8월 24일을 기점으로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고 싶다는 것을 지난 5월 초에 이미 우 교수를 통해서 알려주지 않았는가. 저는 그걸 정말 제 유튜브를 쭉 보신 분들에게는 줄곧 얘기했지만 한국의 관련 기관에다 그런 걸 다 전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한국은 반응이 전혀 없었다. 또한 한국은 얼마 전만 하더라도 G7 플러스 알파에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했다고 그것에 들때 있어가지고 시진핑 주석의 방안은 안중에도 없었지 않는가. 뿐만 아니라 한국은 미국의 대선을 의식해서 시진핑 주석의 방안에 그리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지 않는가. 이것을 역지사지 우리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한다면은 기분 좋게 우리의 최고 지도자를 우리를 그렇게 별로 소중히 생각하고 하지 않는 듯한 그런 나라에 선뜻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겠는가. 중국으로서도 상당히 속이 편치 않았다.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한국의 주요 외교 포스트를 뭐 친미 위주에서 자주파 위주로 교체하고 또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중국도 다시 심기일전을 하게 된 것이다. 즉, 그 좋다. 한국하고 한번 다시 잘해보자. 라는 마음에 전격적으로 양재츠 의원을 이번에 파견하게 된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한국은 중국만 바라보고 중국만 탓하지 말고 한국이 돌아보고 성찰할 건 돌아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재츠 의원이 한국에 온 것은 현재 같은 상태에서 즉 자주파로 한국의 주요 외교 포스트를 교체한 상태에서 한국이 과연 시진핑 주석의 방안에도 정말 이제는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었는지 아니면은 또 과거처럼 미국 위주로만 가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양재츠 의원이 확인하러 온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재츠는 이 정도면 한국도 정말 많이 바뀌었고 미국 위주만이 아니라 이제는 중국에도 관심 비중을 두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것을 양재츠 의원이 확인하고 돌아가게 되면은 시진핑 주석의 조기 방안도 비로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중국 측에서는요. 시진핑 주석 지금 상당히 쉽지 않다는 것이죠. 어느 나라든지 국내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지금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19 문제라든가 대홍수 문제라든가 경기 부양 문제라든가 국내 문제로 정말 너무도 골치가 아픈 상황 속에 놓여 있다. 그런 시진핑 주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그 방안을 결정을 하고 실행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에 가서 중국 측으로부터 뭔가 기대할 수가 있고 그 성과가 충분히 기대될 만하다 할 때 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부연해 주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는요. 사실 요번에 양국은 한중일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에 대해서도 다시 저는 확인을 했는데
그렇다면 사실상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안은 물 건너 간 것은 아닌가라는 여론이 한국 사회 일부에서는 일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요, 이것도 솔직히 한국 하기 나름이다. 라는 것이죠. 양재츠 의원이 한국에 방한하기 전에 올해 한중일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개최될 것이라는 것, 그렇게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중국 측도 몰랐겠는가? 라는 것이죠.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재츠를 방한시킨 것은 그만큼 한국을 중시한다는 것, 그만큼 한국을 중시한다는 것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즉, 중국 같은 나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를 들면 대통령하고 국무총리, 국가의 최고 지도자, 1, 2위 최고 지도자가 특정한 한 나라를요, 뭐 2, 3개월, 1, 2개월 정도의 텀을 두고 방문한다는 거 극히 예외적이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뭐 국가 주석과 총리가, 국무원 총리가, 즉 최고 지도자, 1, 2위 최고 지도자가 단기간에 특정 국가를 방문한 전례는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즉 양재츠가 한국에 와서 긍정적이다. 한국도 이제는 중국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중국과도 직접 좀 잘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다라는 식으로 시진핑한테 보고하게 되면은 시진핑 주석은 한중일 정상회담의 개최와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기 위해서 양재츠 의원을 전격 방한시켰다라는 것이죠. 결국 양재츠 의원의 방한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좌우된다. 관건은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더군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그렇다면은 한국 사회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요, 정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대답으로는요, 양재츠 의원이라는 비중 있는 인물을 전격 한국으로 방한시켰다는 그 의미를 있는 그대로 잘 봐주길 바란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는 뭐 중국에 대해서 무조건 비판만 하고 안 좋게만 얘기하는 그것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언론 매체가 적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되게 중요한 사안이니까 왜 이 시점에 양재츠라는 중요한 인물을 전격 방한시켰는지를 있는 그대로도 좀 잘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한국을 그만큼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고, 시진핑 주석에게 한국도 정말 중국을 그만큼 중시하고 있고 함께 잘 하려고 한다는 모습을 잘 보고 하게 되면은 시진핑 주석의 조기 방안은, 가능한 한 빨리 방한하려고 하는 것은 시진핑 주석 나름대로 적극 노력하게 될 것이다. 관건은 한국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실정도 잘 안다. 그렇다면 미국의 반발이 얼마나 커지겠는가? 그러면 한국은 또 얼마나 힘들어지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그런 걸 바라지 않고, 이제는 한국의 외교도 미국, 일본도 과거처럼 미국, 일본도만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것만 확인했으면 좋다라는 것이죠. 즉, 가변적인 국제 상황 속에서 어떤 때는 미국에 좀 더 다가가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중국에 조금 다가가는 모습을 보일 필요도 있는데, 여태까지는 한국은 무조건 미국 위주였지 않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중국의 입장, 역지사지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중국인이었더라면 어떻게 생각되겠는가. 이제는 그렇지 않고 그때그때 어떤 상황이 생기면은 한국 국익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금은 더 유연한 외교, 플렉서블한 그런 외교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한국이 이웃나라인 중국과도 좀 더 보다 더 긴밀히 대화하면서 동북아의 안보와 공동 번영을 위해서 긴밀히 대화하면서 좀 더 긴밀히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중국 당국자의 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너무 우리식으로만 견강부에 우리 일부 매스컴에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비난만 하려는 그런 거에만 너무 치우치지 말고요, 중국 당국자들의 이런 모습도 있는 그대로 참고를 하시면서 판단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